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조금이라도 그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음. 근데 이게 마이크 들고 있는 것도 손이 아프네요. 쌤, 수학 시간에도 비디오 켜고 있어야 돼요? 지금 출석 체크할 때까지만 비디오를 켜면 되고요. 출석 체크 마치고 나서는 비디오를 꺼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지, 지금 켜야 됩니까? 네, 지금 켜주세요. 오빈이. 쌤, 이거 왜 화면 반전이 돼요, 이거? 그거 설정에 들어가면 화면 반전 끄는 거 있어요. 화면란에. 나중에 바꾸세요. 괜찮아요. 설정이 어디 있지? 나중에 바꿔. 일단 지금 출석 체크 뭐 스크린샷을 좀 찍을게요. 알겠죠? 지금 다 여러분들 들어온 것 같아서 지금 쌤이 좀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일단 지금 출석 체크 뭐 스크린샷은 잘 찍었고요. 우리 2반 친구들은 계약하고 쌤 처음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그 안내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 화면 공유한 거 좀 취소하고 음, 어, 네 일단은 뭐 그 화면은 뭐 다른 쌤 화면을 주로 봐도 되고 지금 여러분들 출석 스크린샷은 찍었기 때문에 화면은 뭐 꺼도 무방합니다. 화면 끄고 싶은 친구들은 끄시고요. 일단은 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어, 어떤 안내를 할 거냐 하면 여러분들 잠깐만요. 음, 그거를 내가 놓고 왔나? 음, 일단은 이걸 좀 다음에 가져와야겠네. 내가 다른 컴퓨터에 놓고 왔네요. 좀. 여러분들 저기 수업하실 때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뭐 좀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을 오해를 하냐 하면 이게 집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그냥 그 정식 수업이 아닌 것처럼 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는 지금처럼 여러분들 학번하고 이름 이렇게 다 바꾼 상태에서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서 쌤이 출석 체크는 해둘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얼굴을 출석 체크할 동안 보여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시를 거부를 하고 화면에 얼굴을 띄워주지 않은 상태로만 계속 있는다면은
당연히 출석 미인정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집에 있는데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결국 학교에 오면은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이면서 수업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막 집에서 이제 뭐 씻지 않아 가지고 아니면 이제 일어나서 아니면 뭐 아직 화장을 안 해서 뭐 그 화면을 일부러 안 켜는 경우가 좀 저번 주에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식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어나셔 가지고 학교에 여러분들 등교하듯이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 켜고 여기 줌 켜 가지고 쌤 여기 줌 회의창에 와 가지고 그, 그 오프라인 때 여기 책상에 앉아서 수업 듣듯이 여러분들이 앉아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줌 이용해서 수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힘은 들 수도 있겠지만은 좀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집에서 듣는 게 학교에서 듣는 것보다는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좀 태도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한데 음, 최대한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게 만약에 늦잠을 자서 수업을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1학기 때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냐 하면은 쌤이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을 해서 온라인 클래스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제 거기 온라인 클래스에 기록된 걸로 보고 출석 체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일주일의 유예 기간이라는 게 좀 넉넉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말에 몰아서 클릭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업을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면 뭐 여러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1학기 때처럼 그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여기 지금도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때 바로바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수업을 무조건 참여하셔 가지고 어, 예, 그 수업을 들어야 출석이 올바르게 인정이 되는 거고 혹여나 나는 늦잠을 자서 수업을 못 들었다 하는 친구들은 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그 만약에 수업 안 듣고 그냥 늦잠 잤는데 수업을 안 들었는데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뭐 그냥 넘어가면 당연히 결석 처리를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쌤도. 근데 쌤은 여러분들한테 출결 점수는 꼭 주고 싶거든요. 학교 정책은 그거예요. 그냥 지나면은 결석 처리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쌤은 여러분들한테 출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너무 좀 세게 이렇게 하기는 싫어서 최대한 쌤은 여러분들한테 출결 점수는 무조건 웬만하면 다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업하는 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하는 거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놓을 거예요. 근데 검색을 해도 안 나올 겁니다. 일부 공개로만 해서 쌤이 URL을 제공한 사람만 볼 수 있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내가 결석을 했다 또는 수업을 좀 수업 내용을 한번 더 듣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은 URL을 쌤이 그 학생한테만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결석한 학생 중에 쌤한테 요청을 해서 그 URL을 받아서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쌤한테 다시 영상 다 수업 다 들었습니다 라고 답장을 한 친구에 한해서만 출석을 저는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 출석을 인정해 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냐? 어, 이틀 내로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빠졌다면 오늘과 내일 안에 쌤한테 요청을 해서 그 영상을 들어야지만 출석 인정이 됩니다. 일주일까지는 시간을 제가 못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그 이틀 시간 주는 것도 사실 오프라인 수업 생각하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틀 후 전 것도 막 출석 체크 다 처리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쌤이 굉장히 출석 점수를 무조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실시간 딱 그 수업 때 와가지고 수업을 잘 듣되 어,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수업을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 뭐 좀 피치 못할 사정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래서 아마 뭐 5일이나 뭐 일주일 넘게 수업을 못 듣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또 마찬가지로 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URL을 다 보내주고 일주일치를 다 보내주고 그거는 뭐 알아서 듣고 출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유들이 있게 그때그때 쌤이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할 때 쌤 개인 번호가 없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여기 그 채팅란에다가 쌤 번호 남길게요. 예, 여기 이게 쌤 개인 번호예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 그 저장 안 했던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장 안 했던 친구들은 이거 꼭 이제 저장해놓고 혹시나 수업을 못 들었다 하면은 쌤한테 꼭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문자 보낼 때 연락할 때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그 페메는 쌤이 잘 안 봅니다. 거의 막 몇 년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하기 때문에 페메로는 보내도 쌤이 거의 답장을 안 하니까 그쪽으로는 보내지 마시고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봅니다. 쌤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어, 확인할 줄도 모르고 인스타도 삭제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어, 그 다음에 또 안내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고 그 지금 온라인 클래스에 쌤이 쌤의 이 그 줌 주소하고 그 PDF 파일을 올려놨어요. 요거 좀 같이 볼까요? 잠깐만. 음, 음. 화면 공유해서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여러 가지가 있죠. 보면은 여기 8월 31일 3교시 고일 수학 39 도형의 이동 이렇게 되어 있죠. 쌤이 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그 얘기도 해놨고 쌤이 하고 싶은 얘기도 해놨고 여기 URL 주소 넣어놨고 여기 도형의 이동 파일을 쌤이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게 39번까지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 대단원 마무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39번 하고 여기 40번 그리고 41번 42번 대단원 마무리까지 쌤이 한꺼번에 그냥 편집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확인해가지고 PDF 파일 다운받아서 이제 수업 들을 때 여기다가 같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수업 진행할 때도 1학기 때는 저기 교과서로 했는데요. 그냥 2학기 때는 쌤도 요 프린트 파일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보고 이제 따라왔을 때 좀 더 그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도 잘 따라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해요. 알겠죠?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또 어떤 걸 안내하려고 했냐 하면은 음,
그 프린트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쌤 집에도 프린트가 없거든요. 프린트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쌤 집에도 프린트가 안 돼서 집에서 혹시나 프린트가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쌤 저기 개인 번호에 연락을 해서 그 학교에 오는 시간, 날짜 이걸 정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면은 당연히 체온도 재고 방문 일지도 써야 돼요. 그래서 방문을 하면은 쌤이 그때 프린트 한 거, 쌤은 전체를 다 프린트 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거. 그러니까 전체 범위에 여러분들 전체 학생들 나눠줄 거 다 프린트 해놨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은 꼭 그렇게 쌤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정해진 시간에 와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전 중에는 여러분들 다 줌 이용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그쵸? 그래서 뭐 오전 오후 중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뭐 방과 후 시간에 이때 여러분들 와가지고 이제 프린트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할 거는 어떤 거냐면 질문할 때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질문에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요 채팅 이용해서 질문하는 거, 그게 가장 뭐 쉽죠? 여러분들이 보니까 평상시에는 좀 쑥스러움이 많아서 질문을 잘 못했었는데, 그래도 채팅창으로 질문을 하니까 좀 용기 내서 질문할 수 있었다, 이런 학생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팅으로 질문하면은 쌤이 수업을 하다가 그 수시로 채팅창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채팅창을 보고 그때그때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채팅으로 뭔가를 질문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마이크를 켜가지고 쌤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말로 질문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친구들이 32명이야. 근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하나하나 마이크로 다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쌤이 되게 못 알아들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저한테 들리는 거는 막 20명, 30명이 섞여서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 질문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채팅창에 쓰기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질문하냐면, 이렇게 종이에다 일단 쓰세요. 쓰고 채팅창에다가 쌤 질문 있어요. 제 화면창 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쌤이 그 해당 학생의 화면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창에다가 요 카메라 좀 가까이 이렇게 띄우면 글씨도 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질문 있어요라고 쌤한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 해설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어, 이제 수업을 슬슬 해봅시다. 일단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부터는 좀 진도를 나가려고 마음 먹고 왔기 때문에, 어, 진도를 한번 나가 볼게요. 음. 음. 자, 도형의 이동 파트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 이제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일단 여기가 아니죠. 도형의 이동 여기죠. 여기 39번 프린트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쓰게 됩니다. 근데 평행이동은 정말 자주 쓰는 개념 중에 하나고요. 대칭이동도 이제 자주 쓰기는 하는데 평행이동에 비해서는 조금 덜 자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대칭이동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단은 먼저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평행이동이 뭐냐 하면 이 평행이동은 어떤 좌표가 이렇게 있었다.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 부분 이동하고 뭐 위쪽 또는 아래쪽 방향으로 일정 부분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결과가 점이 이쪽에 왔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점이 전체적으로 이동한 경로를 보면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저 대각선으로 이동한 거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 검은색 선, 이 대각선이 이동한 요 과정을 설명한 게 평행이동입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 부분이 평행이동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로로 좌우로 이동한 거, 그리고 세로로 위아래로 이동한 거, 그것들을 평행이동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수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일단 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Y축, X축 이렇게 있고 여기 1,1 위치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을 이제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X축 방향이라는 말은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는 축이니까 좌우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좌우를 뜻하는 건데 여기에 플러스 3만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플러스가 생략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쌤이 그 플러스라고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말을 했는데 그 플러스 3만큼이라는 뜻은 그 가로 세로 중에 그 오른쪽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만큼 마이너스 몇 만큼이라고 나와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왼쪽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쌤 저는 플러스를 왼쪽으로 하고 싶고 마이너스를 오른쪽으로 하고 싶어요라고 생각하는 뭐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오른쪽 방향으로는 플러스, 왼쪽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이렇게 약속을 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그 약속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3칸 움직여야 되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여기 1,1에 있던 1,1에 있던 요 점이 오른쪽으로 3칸 갔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래서 4,1 이렇게 변화해서 좌표가 변환된 좌표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 음소거 할게요. 누가 좀 마이크 켜져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음소거 좀 했습니다. 이렇게 점이 4,1로 바뀌었고 그러면 좀 글로 한번 봅시다. 자, 원래 1,1이었던 것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니 어떤 이동? 평행 이동. 이동을 했더니 몇 콤마 몇이 되었냐면 4,1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1,1에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니까 4,1이 됐다. 즉 y쪽은 동일하지만 여기 x쪽은 플러스 3이 돼가지고 변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점의 평행 이동, 점의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 평행 이동이 된 수치만큼 그냥 정직하게 더하거나 빼가지고 그 결과치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만약에 a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좌표에서 그 x좌표 쪽에 그 숫자만큼 더하거나 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점에서 또는 시작하는 점에서 그 y좌표 쪽에다가 숫자를 더하거나 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점의 평행 이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 도형의 평행 이동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이 도형을 그래프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해서 항상 그 막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원 이런 평면 도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곡선도 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 통칭해서 도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은 당연히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와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 점의 평행 이동은 그 평행 이동된 수치만큼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면은 x 좌표에다가 더하거나 빼고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면은 y쪽 좌표에다가 더하거나 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1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했죠. 근데 첫 번째 기존에 있는 처음 좌표를 보면은 x, y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 플러스 a 기존에 있던 요 x에다가 a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y 플러스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여러분들 그 점의 평행 이동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반대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위에서는 여기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x 플러스 a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도형의 평행 이동에서는 요 f, x, y는 0. 이변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a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근데 요 플러스 b인데 도형의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부호를 바꾸어서 y-b의 형태로 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형의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을 이렇게 만약에 오른쪽으로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방정식 그 도형 그 함수식을 보면은 한쪽으로 싹 다 모으면 방정식 모양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 이런 직선 도형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fx, y는 0이라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한 게 어떤 모양이냐 하면 이게 이제 좌변 또는 우변 쪽으로 한쪽으로 싹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 저 식을 한쪽으로 다 모으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요 2x-y는 y 플러스 1은 0 할 때 요 좌변에 있는 부분을 fx, y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는 0은 이렇게 우변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fx, y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변수가 x랑 y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fx라고 썼던 거는 변수가 x인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fx라고 쓴 거고요. 근데 이제 변수가 저렇게 두 가지가 돼버리면 fx, y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평행 이동을 할 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a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데 x 대신에 x-a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a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는 0, 우변에 있는 는 0을 만들려면 이제 a를 대입을 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x 대신에 x-a를 대입을 해야 그 이동을 한 a만큼 이동을 한 그래프가 표현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x에다 a를 넣으면 우변에 있는 는 0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x 대신에 x-a를 넣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쌤이 얘기한 게 여러분들 너무나 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쌤이 얘기한 얘기가 이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공부를 할 때 도형의 평행 이동은 왜 이렇게 부호를 좀 바꿔서 써야 되지? 라는 의문점이 되게 강했었는데 그 이해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쌤은 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쯤 돼서 그게 이것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구나 라고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조금 그냥 약간 암기하다시피 그냥 정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도형의 평행 이동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이게 왜 이렇게 부호가 바뀌지? 라고 이해를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쌤은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은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점의 평행 이동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대로 그냥 그 수치만큼 더하거나 빼가지고 평행 이동 결과치로 쓰면 되는 거고요. 도형의 평행 이동은 부호를 바꿔 가지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조금 몇 개만 풀어보죠. 자, 보면은 마이너스 1,5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이제 그 나타난 결과치의 점을 좀 표현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 1번을 보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1,5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쌤이 보통 이제 평행 이동 이런 거 쓸 때 줄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써가지고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좀 그 평행 이동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그 수치 그대로 플러스를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3만큼의 평행 이동 수치를 그대로 더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5라는 좌표였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2라는 요 수치 평행 이동되는 수치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행 이동 시키고 나니까 마이너스 4,7이 되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이렇게 사실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칙 연산만 할 줄 알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형의 평행 이동은 정의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될 점은 점의 평행 이동의 반대부호로 도형의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문제 요 예제 1번을 바로 한번 해보죠.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원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원이라는 요 방정식 또는 함수식이 나왔기 때문에 도형의 평행 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그란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형의 평행 이동이죠. 그런데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래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x 대신에 보시면 x 대신에 x 플러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라는 뜻입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이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y 대신에 뭘 대입하라? y 마이너스 2를 대입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y 플러스 2를 y 쪽에다가 대입을 하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y 플러스 1을 이렇게 그 식 자체에다 대입을 해줘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싹 다 0이 되기 때문에 그 fx, y는 0에서 그 우변 0 모양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말 그대로 한번 해보죠. x 대신에 x-4를 대입을 하면 x-4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y 플러스 1 대입할게요. y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y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은 1 이렇게. 요 반지름 제곱 요거는 수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요 문제 예제 1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을 하면 되겠고 문제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대칭 이동은 못 나갈 것 같고요. 평행 이동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문제 2번도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일단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떤 평행 이동이냐 하면은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하여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것은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요 x 대신에 x-에 마이너스 2 요 녀석을 대입을 하라 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라 라는 것은 y 대신에 y-3을 대입을 하라 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 괄호 1번 식이 각각 요 x자리에 x 플러스 2, 요 계산하면 x 플러스 2니까 그 다음에 y 자리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2에 x 플러스 2 플러스 5에 y 마이너스 3 빼기 3은 0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식을 다 정리를 하면은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14는 0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한 건 있나요? 뭐 딱히 없죠? 어려운 거는 크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저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저거 그 도형 평행 이동할 때 부호만 바꾸는 거 그것만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해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됐다. 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해주세요. 알겠죠? 자.
지금 요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문제 2번도 어차피 똑같은 문제니까 바로 해볼까요? 어차피 평행이동된 수치는 똑같습니다. 수치는 똑같기 때문에 x 대신에 x 플러스 2 대입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대입이거든요. 위에 거 그냥 바로 똑같이 뺏겨 써왔어요. 그러면 요 그래프 식은 x 플러스 2에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 전체의 제곱은 5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y 마이너스 9 전체의 제곱은 5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문제 3번 한번 봅시다. 문제 3번은 마찬가지로 평행이동된 그 결과치를 묻는 원의 방정식을 묻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표준형이 아니라 다 전개가 된 형태인 일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푸는 방식은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는 있어요. 근데 이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도 여러분들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뜻이면 x 대신에 요건 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대입하라는 뜻이잖아요.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점의 평행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요걸 대입하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 일반형 전개가 된 이 상태에서 x에 대입하면 답이 되냐 이런 거를 이제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y 쪽에는 마찬가지로 뭐 y-b를 대입하겠죠. b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개된 상태에서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보시면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보시면 원의 중심이 이제 그 원점, 즉 0,0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평행이동이 되고 난 다음에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중심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전개된 형태인 일반형의 형태로는 알아내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어차피 중심을 구할 거니까 지금 요 처음에 전개된 요 형태식의 식 자체를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풀면은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아이고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이라는 것이 인수로 생길 거고 항으로 생길 거고 y제곱 플러스 4y이기 때문에 y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지름 쪽을 계산을 해보면 4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제곱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y-b 플러스 2 전체 제곱은 4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0,0이 돼야 되거든요. 중심의 좌표가.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요식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이면 되겠죠? 이 부분도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중심의 좌표가 0,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거, 이 녀석 풀어보면은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식 풀어보면은 b는 2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 이용해가지고 도형의 평행이동에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시간에는 쌤이 요 대칭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 수업 초반에 쌤이 얘기했던 대로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꼭 구분을 해서 특히 여러분들 도형의 평행이동 할 때는
부호 실수하지 않도록 좀 반복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평행 이동에 대해서 좀 더 그 강력하게 인지를 해 주시고, 점의 평행 이동은 직관적으로 해도 되지만 도형의 평행 이동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부호를 좀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만 오늘 좀 기억을 하시면 오늘 수업은 굉장히 알차게 공부를 잘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 평행 이동까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칠 건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 쌤이 이게 URL이 이게 고정 URL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만약에 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반 수업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쌤 수업을 들어와 버렸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고정 URL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되는 게 아니라서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해당되는 교시에 수업 잘 들어가길 바래요. 알겠죠? 뭐 여러분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쌤 말도 잘 듣고 하니까 뭐 쌤은 크게 걱정 없는데, 혹시나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이 자기 수업 듣지 않고 막 다른 교실에 강의 막 들으러 갔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좀 말려주거나 아니면 원래 수업에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잘 좀 친구들 안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쌤 팬 아트를 받았어요. 팬 아트 잘 받았고 쌤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쌤 번호 저장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저장 안 해놨으면 저장해 놓으세요. 언제 그 막 되게 긴급한 상황이 생길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쌤 번호는 여기 좀 저장을 해 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좀 종치는 소리 들리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 나가 빨리.